용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아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나고 있었다. 용호는 다시 휴대전화로 영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똑같았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용호는 폴더를 닫고 매표소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소극장에서 하는 뮤지컬 시작 시각은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30분이 더 흘렀을까? 멀리서 뛰어오는 영아의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급하게 나오느라 배터리 없는 줄도 모르고 버스 타고 오는데 앞에서 트럭하고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승용차가 정말 보기 흉하게 찌그러지고 피가 튀고 있어서 끔찍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영아 얼굴 보고 화푸세요. 선생님 화 안 났어. 걱정돼서 그랬지. 차 사고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텐데 어디 가서 앉을까? 그나저나 뮤지컬은 못 보겠다. 시간이 지나버려서. 왜 못 봐요? 다음에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만난 저녁 사주세요. 네? 그래, 알았으니까 그럼 저녁부터 먹자. 영아가 아무 일 없이 와준 것만으로도 용호는 기분이 풀렸다. 용호와 영아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만날 때 용호는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소문이 나서 좋을 것도 없었다. 용호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볼지 영아가 좋아하는 노래방을 갈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영아가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밥 먹고 뭐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다 알아요. 용호는 영아와의 나이 차이를 자주 의식했다. 그래서 영아 또래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위해 매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나오지만 막상 나오면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니? 그럼 영아는 지금 하고 싶은 거 없어? 아까 뮤지컬 보기로 했잖아요. 뮤지컬 공연은 아까 그게 오늘의 마지막이었어. 아니에요. 매표소에서 그렇게 기다렸으면서 포스터도 못 봤어요? 오늘 야간 공연한다고 포스터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 나는 왜 못 봤지? 용호와 영아는 식당에서 나와 공연 시간까지 거리를 돌아다녔다. 용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영아는 그렇지 않은 듯했다. 용호는 액세서리점이나 펜시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영아를 따라다녔다. 1시간쯤 돌아다니다가 둘은 다시 뮤지컬 공연장 앞 매표소로 갔다. 매표소에는 정말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자. 무슨 말씀? 제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던 공연인데 그냥 갈 수 없죠. 입구에 문이 열려있는 걸 보면 안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봐요, 선생님. 나는 영아의 손에 이끌려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표를 내밀었지만 입장이 허락되었다. 공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용호와 영아는 뒤쪽 남은 자리에 앉았다. 이내 공연장에 불이 꺼지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포 뮤지컬답게 공연장 안에는 섬뜩한 기운이 맴돌았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까? 무섭던 공연은 점점 지루한 내용으로 흐르고 있었다. 공연장 안의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앞쪽의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서 공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선생님, 재미없죠? 우리도 나갈까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이 일어서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였다.
두 사람이 앉은 바로 앞줄에 사람들이 나가면서 두 사람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용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아도 그것을 느꼈는지 겁먹은 표정으로 용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용호와 영아의 앞을 지나쳤다면 당연히 시야가 가려 무대가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의 몸을 통해 공연 무대가 보였다. 두 사람은 엄습하는 두려움을 안고 허겁지겁 공연장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공연 관계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보았던 포스터에는 스탬프로 크게 글씨가 찍혀 있었다. 오늘 야간 공연 취소. 두 번째 이야기, 인어. 매년 여름이 되면 아버지 고향에 내려가곤 했다. 시골은 섬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거나 김양식을 하며 살아가는 어촌이었다. 할아버지 댁은 산 근처라서 자주 사촌들이랑 산에 오르거나 바다에서 놀곤 했다. 산 바로 앞에 강이 흐르고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는 개가 많아서 자주 잡으러 가곤 했다. 그날은 추석이었다. 어른들은 추석날 헤엄치면 상어가 나오니까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사촌 동생과 둘이서 개를 잡으러 갔다. 개를 잡으러 가는 길, 강을 건너가는데 다리 위에서 사촌 동생이 아래를 내려다봤다. 형! 저기 사람이 있어! 다리 아래는 개가 잘 잡히는 곳이었기에 먼저 온 사람이 있나 싶어 내려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잖아. 거기 말고 강 속에 여자가 있잖아. 강물 속을 바라보자 확실히 긴 머리의 여자가 옆모습을 드러낸 채 서서히 강 상류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뭐지? 어떻게 거꾸로 흘러갈 수 있는 거지? 그 순간 그 여자가 몸을 휙 뒤집어서 내 쪽을 바라봤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한동안은 무서워서 눈을 꽉 감고 있었다. 잠시 뒤 눈을 뜨자 사촌 동생은 가만히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촌 동생은 무서워하는 기색 하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끔찍한 모습일 뿐이었다. 어떤 옷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구불구불하고 긴 머리카락에 마른 몸, 그리고 나를 째려본 무시무시한 얼굴만 생각날 뿐. 기묘하게도 사촌 동생에게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신처럼 보일 정도였던 것 같다. 같은 것을 보았는지 다른 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서로에게 다른 모습이 보였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촌 동생은 그로부터 2년 뒤 바다에서 사고로 죽었다. 그 여자와 관련된 일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 한 번도 헤엄을 치지 않고 있다.